뉴욕 증시는 하락 출발 이후 상승으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증시 상황 속에서는 시장을 악재로 이끄는 그런 나쁜 재료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모든 관계를 끊을 수도 있다, 이러한 엄포를 놓기도 했고요. 또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치보다도 조금 안 좋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하지만 유가가 급등하게 되면서 여기에 따른 기대감들이 다시 증시를 끌어올렸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자, 다우지수 혼란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이 상황들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엄청나게 큰 뉴스가 나왔죠. 삼성, 현대차의 교집합 해가지고요. 삼성그룹과 현대그룹의 서로 이제 콜라보레이션이겠죠. 전기차 관련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전기차 배터리 관련한 종목군들이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일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수혜를 받는 업종, 종목, 그리고 수혜를 받지 못하는 종목들, 어떤 식으로 구분해야 되는지, 또 여기에 대한 미래는 밝은 것인지,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학개미 운동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죠. 지금 연속적으로 매수를 계속해서 해주고 있는 매수 주체들이 바로 개인 투자자들이기 때문인데요. 자, 근데 이 개인 투자자들에게 문제가 약간 있다고 하는 게, 계속해서 빚을 내가지고 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신용융자 잔고 때문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계속 이렇게 된다면 과연 그 개미들의 어떤 투자 방향에 따라서 증시가 상승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정말 문제는 없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5월 15일 금요일입니다. 주말 시장에서는 약간의 변동성, 당연히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동안 이제 변화라는 것이 약간은 좀 부담스럽다라는 느낌을 좀 많이 가지셨을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증시가 조금 하방적으로 기울 수 있는, 즉 하락을 하게 되는 약간의 좀 안 좋은 쪽의 느낌을 좀 가졌다라면, 주말장에서는 오히려 반대되는 개념이 나타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보통 주말장의 변동이라는 것은요, 시장에 대한 분위기가 나쁘게 판단이 되고 있다라면 반대되는 개념, 즉 상승 쪽으로 분위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하락, 상승 쪽이었다 그러면 다시 하락 쪽으로 전환이 되는, 그러니까 즉 약간의 반대되는 개념의 그런 포지션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이 주말장의 변동성입니다. 특히 주말장 같은 경우는 아침에 상승 흐름을 보였다라면 그 부분들을 오후에 반납하면서 다시 낙폭을 하락 쪽으로 키우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항상 아침과 오후에 변화가 다르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대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 증시는 일단은 좋은 쪽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상승의 기조를 좀 만들지 않겠는가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일단 만기가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방향성을 조금 결정하는 그런 형태의 투자가 우리나라에는 들어올 것이다라고 생각되고 있는데, 자, 다우지수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막판에 일단 끌어올렸단 말이에요. 지금 하락 출발을 먼저 시작했거든요. 하락 출발을 시작한 포인트는 경제지표라든지 또는 중국과의 어떤 관계 악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감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막판에 이제 유가가 상승세를 보이면서 주가를 끌어올리고 투자 심리를 회복시키는 모습입니다. 근데 가만 보면은 장중에 이제 하락 출발한 이후부터 계속해서 끊임없이 상승세를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라면은 전날 있었던 그런 파월 의장의 발언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 부담감을 주었고, 그리고 그 정도야 라는 생각들이 투자 심리를 개선시켜 나가면서 증시를 끌어올린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사실은 악재의 국면은 계속 연결되고 있는 건데 특별히 달라진 악재들은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아마 투자자들에게 약간의 안도감을 주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새로운 거 없잖아, 괜찮잖아, 이런 부분이 아니었을까 생각돼요. 그래서 이렇게 막판에 끌어올리는 형태로 마무리가 되면 주변국들 또는 다른 국가들의 증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죠. 야, 저기 좋대더라. 그리고 다음날 증시에도 좋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게 마지막까지 끌어올렸다라면 약간의 상승에 대한 아쉬움 그런 게 좀 남거든요. 그러면서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들을 다음 날까지 연결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장은 지금 주말장이 한번 남아있기 때문에 뭐 전 세계 증시라든지 유럽 증시 봐야 되겠습니다만 특별하게 악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다우지수는 다시 또 반등의 포인트를 이어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떠한 악재들이 있었는지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미국 시장이 하락 출발한 배경에는 파월 의장의 발언이 있었겠죠. 경기 침체가 장기화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제로금리 하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들은 이미 충분히 전달해 드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경제지표적인 부분에서 보게 되면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좀 줄어들었어요. 19만 5천 명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298만 명으로 집계가 됐는데 줄어들었으니까 나쁘지 않은 것 아니냐. 그죠? 200만 명대니까 괜찮은 것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이게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집계한 것은 270만 명이었다 이거죠. 즉, 시장의 예상치보다도, 많았다. 그것이 이제 약간의 부담감이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시장의 예상치는 일단 예상치고요.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의 그 감소세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좋겠죠. 근데, 한 가지 이제, 생각해봐야 되는 것은 실업자 수들이 이제 좀 줄어들고 있는 모습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간 300만 명에 대한 실업자 수가 계속적으로 근접하는 그런 실업자 수가 유지되고 있다라는 것은 파월 의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경기 침체 국면이 예상보다 좀 깊게 또는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다. 회복이 좀 더디게 되는 건 아니냐라고 되고 있는 거죠. 원래는 아시죠? 이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많아봤자 한 30만 명, 20만 명대 이 정도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거의 10배 정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들이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처음에 집계됐을 때 600만 명 이렇게 나왔을 때보다는 많이 줄긴 했죠. 그렇지만 아직까지 해소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시간이 이미 어느 정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약 8주 정도 됐죠. 한 2달여 정도 지나가는 동안에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약 3,000명, 3,000만 명, 3,650만 명에 달했다고 하니까 굉장히 많은 수치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라면, 이게 뭐 2달이나 됐는데, 아직도 이런 부담감들 좀 가질 수도 있는 내용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악재가요, 미국과 중국의 악재예요. 이거는, 이제 정치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선이 있을 때까지는 계속해서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폭스 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중국에 매우 실망했다. 그리고 지금은 시진핑 주석과 대화도 하고 싶지 않다. 네. 이렇게 약간은 투정 섞인 이야기를 좀 했고요. 그 이후에 나온 발언이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과 모든 관계를 끊을 수도 있다. 네. 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굉장히 큰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까?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요,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 뉴욕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기업들을 다 퇴출시킬 수 있다. 그 기업들 다 내보낼 수도 있다. 예. 그런 이야기. 야, 그렇게 되면은 지금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끊어진다 그러면은요, 사실 미국 입장에서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중국에서 들여오는 값싼 물건들이 사실은 중국이 공급을 끊어버렸다 그러면요, 물가 상승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할 거예요? 중국산 욕을 많이 하죠. 에이, 그냥 품질이 안 좋고 뭐가 어쩌고 그러면, 저 중국산이잖아. 메이드 인 차이나잖아. 이렇게 얘기 많이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값싸고, 그 다음에 질이 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공급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의 물가 안정도도 일어나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미국으로부터 첨단 기술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타격은 더 크겠죠. 만약에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딱 끊어졌어. 그래가지고 교역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되면 일단 미국과 중국만 놓고 보게 되면 미국 같은 경우는 당장 소비자 물가가 엄청나게 뛰어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이 소비가 위축되는 경기 침체 국면으로 갈 수가 있겠죠. 물건값이 비싸지니까 사기가 어려울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일단은 기술력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첨단 기술에 대한 부분들이 지원이 없어지기 때문에 뒤로 후퇴하게 될 겁니다. 경기 발전 이런 거 없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주변적인 상황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엄청난 타격을 입습니다. 왜냐면 중국 쪽으로
중간재를 납품하게 되면서 중국이 수출하는 데 도움을 많이 주고 있는 편이거든요. 근데 중국이 일단은 수출을 못하게 된다. 그럼 우리나라도 막혀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미중 간의 무역 분쟁, 미중 간의 관계 악화, 교역량 감소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에게는 정말로 나쁜 악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는 것을 좀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이 미중 무역 갈등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고조가 되고 있는 상황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게까지 뭐 앞장서 나간다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그 류어 부총리하고 그 미국 대표단하고 또 이야기했었던 부분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합의 사항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행해 나가겠다라고 이미 합의가 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잘 할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이라서 뭐 특별히 걱정할 내용은 없어요. 중국이 잘 하겠다는데 미국과 중국이 합의한 내용도 잘 이행하겠다는데 니들이 왜 자꾸 그러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트럼프가 자꾸 이렇게 말을 가지고 하는 이유는 중국의 어떤 책임론이죠. 책임론. 그러니까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중국이 져라. 그리고 이 배경에는 대선에 대한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트럼프의 지지도와 공화당의 인지도, 지지도를 더 견고하고 끌어올리기 위한 방법으로 요것을 계속 사용하고 있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제 뭐 이런 수위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겠죠. 근데 이것이 더 발전된다거나 실질적으로 뭐 중국과 모든 관계를 끊어버리겠다? 그렇게 하겠다? 이거는 말일 뿐이지 실제로 될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또 그러는구나. 예. 또 저놈이 또 그러는구나 이런 식의 어떤 투정적으로 좀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악재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경제 지표라든지 이렇게 중국과의 어떤 갈등 고조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는 투자자들이 이제 좀 면역이 될 수 있었던 그런 내용이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본다면 이제 유가가 상승하게 되면서 이제 심리가 많이 또 개선되는 모습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우지수나 나스닥이나 전체적으로 다 상승하는 흐름들을 보여줬고 악재가 있긴 있었습니다만 변동성을 확대하지는 못하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파월발 악재가 가장 강력하게 나타났었던 악재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좀 되겠네요. 자, 두 번째 이야기 가겠습니다. 뭐 아주 엄청난 소식이었죠. 삼성과 현대가 이제 만나서 이 총수가 만난 거 아닙니까? 이재용 부회장, 그다음에 정의선 부회장 서로 만나서 향후에 어떤 그 기업들의 상생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한 건데 사실 이제 자율주행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전기차라는 부분들은 미래에 무조건 나와야지 되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렇게 흘러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내연기관 자동차만 고집하고 있는 회사들은 이제는 망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게 뭐 당장 5년 내에 10년 내에 이렇게 이루어질 일은 아니겠습니다만 당장 10년 후만 된다고 하더라도요. 전기차의 시장 점유율이 50% 이상 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연기관에 대한 자동차 이 수요는 점점점 줄어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미래 산업에 대한 부분이고 미래 먹거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현대차 혼자만도 사실은 할 수 없는 부분이 자동차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은 있지만 뭐 배터리라든지 또는 자율주행 이런 그 첨단 기술에 대한 부분들이 들어와 붙어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삼성 같은 경우는 이런 첨단 기술에 대한 부분이 있지만 자동차 한번 말아먹었잖아요. 물론 그것은 뭐 이건희 회장 때 일이겠습니다만은 한번 말아먹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도전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검증된 업체라는 이 현대차라는 이 협력 파트너가 반드시 필요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네가 잘하는 것과 내가 잘하는 걸 합치게 되면 지금 현재 미래에서 원하는 미래 먹거리가 완성이 된다. 만나자. 네,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이 삼성 그룹에 속해 있는 것, 또 현대차 그룹에 속해 있는 것, 이런 기업들에게 또 다른 기회가 되었다라고 얘기가 되는데, 일단 가장 먼저 주목을 받는 것은 전기차 쪽이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기차를 생산하고 있는 완성차, 현대차와 그 다음에 배터리를 생산하고 있는 삼성의 이런 그룹사들, SDI겠죠. 그러니까 요렇게 되는 부분에서의 어떤 수혜,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그동안 삼성,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제 LG화학의 배터리를 착용을 했었고요. 기아차는 SK 이노베이션의 배터리를 적용해 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삼성과의 어떤 협력 관계를 통해 가지고 LG화학이나 SK 이노베이션은 물러나고요. 삼성 SDI가 적용될 수 있다. 사실 SDI가 가장 먼저 이제 선두주자로 치고 나갔던 건 알고 계시죠? 이 전기차 배터리 쪽에서 가장 선두주자죠. 2007년도, 2004년인가요? 그때부터 중국에 공장을 짓기 시작해 가지고요. 사실은 가장
좀 선두주자 격을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실제로 시장 선점에 대한 효과도 분명히 있었어요. 삼성 SDI 차트를 한번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기회가 돼서 보시면은요, 좀 과거로 가서 보세요. 그러면 2004년경, 5년경부터 증시는 올라가는데 SDI 주가는 계속 내려갑니다. 왜냐하면 공장을 짓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현금 지출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증시에는 주가는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이 있었죠. 근데 2007년도까지 계속 이런 상황이 유지가 되다가 2007년도에 공장이 완공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전기차 배터리라든지 이런 그 공장의 어떤 가동에 대한 기대감들이 커지기 시작했고요. 그 시점에서는 리먼 사태가 터지죠.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전체적으로 시장 경제가 좋지 않게 나왔는데, 이 SDI 같은 경우는 그동안 올라가지 못했었던 부분들을 이번에 만들어내면서 주가를 상승시키는 그 시점이 저점이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주가 흐름들이 연결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라면은 먼저 내다본 거죠. 그 고통과 인내의 세월을 먼저 겪고 그리고 나서 성장하는 모습이었는데, 물론 이제 그 이후에 중국산 그 배터리의 공격이라든지 중국 쪽에서의 그런 그 전기차 불합리한 그런 내용들이 좀 많아졌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그 의미가 퇴색해져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제 뭐 선두주자였고 가장 뭐 뛰어난 기업 이렇게 본다라면 역시 삼성그룹에 있는 삼성 SDI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건 간에 이번에 삼성과 현대의 만남은 정말 세기의 만남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 전 세계가 주목하고 긴장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 아닐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삼성과 현대라는 큰 양대 산맥이 만나서 콜라보레이션을 뭐 삼현이라든지 너는 현삼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기업 뭐 합작 기업을 하나 만들어냈다. 그러면 이것도 굉장히 엄청난 포인트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협력할 부분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두 그룹이 겹치는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자동차와 전기전자 아닙니까? 그 합치게 되면 시너지는 크게 나올 수 있지만 겹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그 협력은 굉장히 멋진 상황이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단기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전기차 배터리뿐만 아니라 차량용 반도체와 전장 부품, 자율주행 등등등까지 계속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가 되고 있고, 현대차 입장에서는 첨단 기술들을 갖다 붙여서 좋은 성과를 이뤄낼 수 있으니까 좋고요. 그 다음에 삼성 같은 경우는 가지고 있는 기술을 자동차라는 그런 그 모토에다가 갖다 붙일 수 있으니까 더 좋은 거고요. 자, 그래서 장기적 관점, 아마도 두 기업이 협력해서 들어간다면 세계 시장을 또 압박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지도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심 있게들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서 언급이 됐었던 대로 LG화학이라든지 SK이노베이션에게는 조금 악재성 재료가 나올 수 있겠다. 네,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전기차 쪽은 계속 보셔야 돼요. 계속 보셔야 되고, 수소 쪽에 대해서는 정책 수혜주니까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네, 수소보다는 그래도 전기차 쪽이 조금 더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내용이다. 앞으로의 시장 전망은 그쪽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네. 자, 세 번째 이야기 가져겠습니다. 직진하는 동학개미 계속해서 빚내 가지고 투자하고 있다. 이거는 뭐 어떻게 말릴 수가 없는 부분이죠. 뭐 빚내서 투자한다는데 그걸 쫓아다니면서 도시락 싸들고 쫓아다니면서 안 돼요.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3월 달에는 증시가 크게 하락하게 되면서 신용이 푹 죽었거든요. 이게 6조 원까지 꺾였습니다. 그래서 3년여 만에 6조 원대를 기록하면서 신용 잔고가 저점을 찍었다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이후에 4월에는 이제 9조 원대, 5월에는 9조 7천억 그 뭐 10조 원대 넘어가는 건 이제 눈앞이죠. 그러니까 3월 말에 6조 원대였는데 뭐 4월 달 만에 이만큼 이거 뭐 지금 뭐 거의 네, 2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그 신용융자의 급속한 증가는 결코 좋은 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지수 회복이라든지 이런 것들에도 어느 정도 도움은 줬겠죠. 또 지수가 회복됨에 따라서 빚내서 들어온 사람도 많아졌을 테고, 또 이런 신규 계좌에 대한 어떤 개설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요, 이렇게 신용이 계속 늘어나게 된다면요, 악성 매물이 좀 쌓이게 됩니다. 왜냐면 빚내서 들어왔다라는 것은 뭐냐면 단기성 이벤트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단기에 수익을 많이 내야 되겠다. 그래서 뭐 지금 대형주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착각을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안정적인 걸 찾아요. 왜냐하면 빚을 내서 투자했기 때문에 안정적인 걸 찾아서 장기적으로 수익을 낼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빚을 내서 하는 그 기간이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뭐 신용을 써서 들어왔다 그러면은 증권사에서 보면은 보통 뭐 180일, 90일 막 이렇게 되거든요. 3개월, 6개월인 건데 3개월, 6개월을 장기로 보고 투자하시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장기로 본다. 그래서 대형주 투자한다. 삼성전자 들어가자. 이런 식으로 들어가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해서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3개월, 6개월이 절대 장기 투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은 전혀 접으셔야 됩니다. 이 대형주들 의 추세를 보게 되면요, 조정 한번 받으면 1년 6개월씩, 뭐 2년씩 막 이렇게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내려가는 세월, 바닥 잡는 세월, 올라가는 세월까지 다 합치면은요, 한 몇 년 동안 그냥 본전도 못하는 상황이 유지될 수 있죠. 그러면 빚을 내서 투자한 상태에서는 이거는 용납하기 어려운 부분이 될 겁니다. 참고하셔야 되고요. 또 한 가지, 빚을 내서 투자했기 때문에 빨리 수익을 내고자 하는, 그만큼 조급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빚까지 내가지고 들어왔던 게 아니겠냐, 이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뭐 인버스라든지 또는 이런 쪽으로 많이 집중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즉 단기적으로 뭔가 하려는 그런 이슈성, 그런 자금들로 많이 보셔야 되기 때문에 악성 매물이 굉장히 많이 쌓일 수밖에 없어요. 생각했던 것처럼 안 가버리게 되면요, 바로 쏟아져 나오거든요. 또 주가가 단기적으로 변동성을 크게 보이게 된다면 뭐 반대 매매라든지 이런 투매가 쏟아져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 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부담스러운 자금들이라고 보셔야 돼요. 이게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이 규모가 커지고 분위기가 좋아지면서 점차적으로 늘어났다 그러면 괜찮은 모습일 수도 있겠죠. 왜냐면 증시가 계속적으로 화랑장세를 보이게 되고 너도 나도 주식 투자해야 되겠다는 입장에서 들어왔다라면 뭐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근데 지금처럼 단기 급락에 따른 뭐 단기 상승에 그런 기대치를 걸고서 너도 나도 돈 벌었다고 하니까 들어가야 되겠다. 사실 저점 대비해서 주가가 한 50% 올라갔잖아요. 100% 올라갔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은 연중 신고가가 나타날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나 누구누구는 이렇게 해서 돈 벌었어. 누구누구 이렇게 돈 벌었어. 저점이 기회잖아. 라고 하는 이야기에 쏙 넘어가서 그냥 무리해서 투자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다는 얘기죠. 근데 그렇게 돈 버는 사람들은 뭐냐면요, 제대로 된 공부, 제대로 된 투자를 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초보자들이 그냥 돈 가지고 와서 주식 투자한다고 무조건 돈 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돼요. 저 사람도 돈 벌었는데 나도 돈 벌 수 있겠지, 이거는 아니에요. 왜냐면 저 사람은 분명히 그 과정을 거쳤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고 뭐 투자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상태에서 그 자금의 그런 활용을 할 수 있다라면 괜찮은데, 전혀 그런 거 없이 그냥 막 눈에 보이는데 쫓아다니면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메뚜기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지금 동학개미들의 이런 자금 유입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에 많이 들어와야지 자금의 활성화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좋은 성과를 이뤄낼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 그냥 주식을 누구누구가 돈 벌어서 그랬다더라, 누구누구가 돈 벌었다더라, 이거 하나만 가지고 그냥 들어오신 분들, 그 생각만 가지고 들어오신 분들은 여기에서 큰 괴리를 느낄 수밖에 없을 거예요. 돈 벌기가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씩 하는 얘기들 그거 아닙니까? 인생이 만만하냐? 인생은 실전이야? 막 이런 얘기.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쉽게 돈 벌 수 있는 거라면 다들 부자가 됐겠죠. 그래서 항상 시장을 이해하고 추세를 이해하고 시장에 대한 충분한 그런 공부와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만이 돈을 벌 수 있다는 거 꼭 명심하시고요. 그냥 빚내 가지고 들어와서 무작정 투자해서 돈 벌 수 있는 시장이 아니라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아마도 악성 매물에 대한 부분들이 이것을 소화하기 전까지는 조금 주춤거리는 장세가 나타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또 우리가 해석해 볼 수는 있겠죠. 그래도 뭐 지금 신용융자에 대한 포인트 보게 되면 이제 9조 7천억이기 때문에 우리가 2018년도 그때 한참 대북 관련한 이슈가 뜨거울 때, 그때 13조 원 넘게 나왔었잖아요. 그때에 비해서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괜찮은 편이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밑에서 많이 들어오긴 했지만, 그만큼 또 많이 빠져나갔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신용융자가 부담이 된다, 시장에 큰 부담을 준다, 발목을 잡는다, 이렇게까지 생각하기는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렸습니다. 다우지수가 상승세로 마무리가 되긴 됐는데,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내용들이 제로들은 악재로서 작용이 됐고, 이렇게 악재로서 작용된 부분들이 이제 투자자들에겐 이미 면역이 된 상태였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추가 상승에 대한 부분들은 나올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 삼성과 현대그룹이 서로 콜라보레이션을 통해서 전기차 수혜가 예상이 되는데, 이제는 전기차뿐만 아니라 서로 없는 부분에 대한 상호 보완적인 시너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 외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크게 퍼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겠고요. 다만 이제 LG라든지 또는 SK라든지 이렇게 그 삼성이 아닌 다른 그 현대의 협력 업체들은 이제 긴장을 좀 타야 되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죠. 네. 자, 그 다음에 동학개미들이 최근에 빚내서 투자하는 것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이 신용잔고가 또 크게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신용잔고가 늘어나게 되면 일단은 시장에 부담을 주는 것은 당연합니다만은 개인 투자자들이 자금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은 시장에 좋은 일이라고 했죠. 다만 문제는 뭐냐면 초보자들, 그냥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 그냥 시장에서 돈 번다라는 생각만 가지고 들어오시는 분들의 자금이 좀 많이 있다라는 부분들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쪽 방향으로 쏠리거나 이런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네. 자, 그래서 책 한 꼭지 읽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대한 우리들의 이해는 불완전하다. 참가자의 견해와 기대는 일치하지 않는 법이다. 때때로 그 불일치 정도가 아주 미약해서 무시되기도 하지만 그 격차가 엄청나게 커서 사건의 흐름을 결정짓는 주요한 요인이 되기도 한다. 그러니까 이 시장 참가자들의 어떤 의견들이 실제로는 이제 시장에 큰 영향을 주기도 한다라고 하지만 또 그것과는 또 다르게 무시되기도 한다. 그래서 시장은 어느 누구에게도 구속받지 않는 그런 존재다라고 생각해야 되겠나요? 네. 시세는 시세에게 물어라. 시장은 시장에게 물어라. 시장을 거스르려고 하지 마라. 그런 격언들을 한번 떠올려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주말장 아무래도 변동성은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각오들 조금 하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아침 분위기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쁘지 않은 분위기가 계속 이어갈 수 있는지 관점을 좀 가져보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해드리고요. 주말장 마무리 잘 하시고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